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너무 외롭더라고요. 퇴직 후 한 남성이 털어놓은 이 말은 어쩌면 수많은 은퇴자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회적 연결망과 일상의 리듬이 단절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60세 전후의 남성들에게 은퇴는 일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고립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맞닥뜨리는 계기가 되곤 하죠. 사람들은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자유와 여유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살. 특히 은퇴 직후 초기 몇 개월은 허니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좀 쉬자 싶어서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고립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 60세의 김정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좋아했지만 은퇴 후엔 막상 여행을 떠날 의욕도 이유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손녀에게 사진 정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찍어둔 여행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잣말처럼 올린 글들이었지만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이들이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여행 블로그는 1년 만에 5,000명의 팔로워를 갖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정호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사진을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고립된 일상의 취미라는 끈 하나가 연결되자 그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건 경제적인 준비 못지않게 관계의 지속과 자기 역할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경험은 고립을 막고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SNS 활동이나 콘텐츠 기반의 취미 활동은 은퇴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58세에 퇴직한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간은 종일 TV만 보다 우울감이 심해졌고 어느 날 병원에서 경미한 우울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마을 해설사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고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가이드를 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직장에서 회의를 주도하고 보고서를 만들던 내가 이젠 마을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니 너무 보람있어요. 정기적인 활동과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박 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준 사례죠. 두 번째는 62세 여성 최은정 씨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허전함과 무료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퇴직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더 컸죠. 그러던 중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앱을 사용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직접 실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편집한 사진에 하루하루의 일상을 짧은 글로 남기다 보니 팔로워가 늘고 협찬 문의까지 들어오면서 은퇴 후 삶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도 뭔가를 새롭게 배워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녀의 말처럼 기술은 오히려 나이 든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1세 정민호 씨. 그는 퇴직 전까지 IT 기업의 개발자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워커홀릭에 가까웠던 그는 은퇴 후에 공백기를 견디기 어려워했고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시간 미뤄왔던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근처 복지관 기타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2번의 수업이 그의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공연 기회도 생기며 유튜브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목표도 세우게 되었죠. 악보를 볼 줄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작은 무대에도 설 수 있다니 인생이 참 재미있어졌어요. 정민호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이막을 음악으로 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퇴직 이후의 고립을 무언가 작은 시도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블로그든 지역 활동이든 SNS든 중요한 건 전문성과 기술보다 지속적인 참여와 관계 형성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나의 일상을 다시 쌓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은퇴 생활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브이로그, 마을 게시판에 붙어있는 재능 나눔 수업,
아니면 책 한 권을 읽고 감상을 공유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까지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 이후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생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어떻게 연결할지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고립이 아닌 확장과 성장의 시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김정호 씨처럼요.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자유로움과 여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남성들 중 상당수가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실로 연결지으며 이후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립감이 단순한 외로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고립감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아를 정의하는 데 있어 소속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5단계 이론에서 잘 나타납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전에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 안전, 사랑과 소속감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사랑과 소속감의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직장에서 얻었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일상의 루틴이 사라지면 그 공백을 메울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립은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015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과 같은 위험 요소에 버금가는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립감이 만성화되면 면역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립감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와의 깊은 교감이나 정서적 지원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김정호 씨와 박영수 씨, 최은정 씨처럼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며 지원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고 우울감도 해소됩니다. 또한 인간은 인지적, 감정적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인지적인 자극을 받는 것도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취미가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두뇌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호 씨처럼 음악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취미에 그치지 않고 신경과학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쁘게 일하며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 관심사는 결코 나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와 자아 실현이 결합된다면 은퇴 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활기차며 건강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취미나 관심사에서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행일 수도 음악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며 그 길에서 새로운 관계와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